네, 옆에 보시면은 네, 너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쁜 네, 새 부부분들 계신데요. 저희 이제 선배님들 올라오실 때 저희 큰 박수로 진짜 너무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세요. 환영합니다. 와, 안녕. 선배님 안녕. 네, 또 자리에 맞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우와. 네, 수미도 왔고 이윤이도 왔고. 네. 킹덤 패밀리의 산 증인. 네, 네 여러분 저희 또 네 마이크 돌아가면서 저희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선배님들 모셨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소개해주시고 저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같이. 네, 사랑하는 후배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년아람 졸업한 지 2개월 됐고요. 작년 9월에 결혼해서 지금 신혼부부 5개월 차인 김동윤, 권민경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부 졸업한 지 이제 한 3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들 2명을 키우고 있고 저희 첫째고 둘째는 지금 장모님께 맡겨놔서 안 데리고 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명남이고 네, 저는 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이제 청년부 졸업한 지 2년 반 정도 되는 김호일 그리고 김예형, 김희윤 가족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전에 저희가 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나요?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나요? 여쭤봤는데 현실적인 진짜 결혼 생활을 듣고 싶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은 저희가 정말 또 길면은 1년, 2년, 3년 혹은 짧게는 또 9개월 맞으니까 5개월 네 이렇게 정말 부부로 살아가시면서 있었던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 저희가 편하게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요 이제 순서는 이제 선배님들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시간들이 끝나면 같이 질의응답을 하고요. 이제 다 같이 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지로 또 자유롭게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때 또 생각나시는 질문이나 이런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연애를 총 2년 정도 했고요. 2년 정도 하고 결혼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청년하람에 들어온 지 한 5개월 정도 된 새 가족이었고, 저희 여기 민경 여기 와이프는 청년아람에서 이제 회장도 했었고 간사도 했었고 뭐 양육팀장도 했었고 좀 고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미디어 홈이 지금 리바이브 홈 오면서 그때 홈장님이 와이프였고요. 이제 그 당시에 장소모 목사님이 이제 순장으로 섬겨 보라고 해서 이제 순장과 홈장으로서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사역 얘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신앙 나눔도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진 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홈장님, 그 당시 홈장님한테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 저희 와이프가 이 톡을 되게 이렇게 자상하게 길게 막 이모티콘도 쓰고 막 표정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이렇게 반했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때 홈장님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있을 때 제가 좀 좋아했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고 뭔가 이 사랑은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려고 했던 찰나에 그때 홈장님이 저한테 이 남자친구랑 안 맞는 것 같다. 헤어지고 싶다라는 이렇게 상담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다가 안 맞는 것 같다면서 헤어지라고 했죠. 헤어지라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제가 고백할 테니까 약간 헤어지라고 해서 이렇게 한 몇 개월 지나서 진짜 헤어졌더라고요. 헤어지고 이제 제가 또 전략을 짰죠. 이제 제가 또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한 뭐 6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고백하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사실 연애 2년 하면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연애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웃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저희도 되게 여러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서로가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저희 와이프가 좀 이렇게 3개월마다 좀 헤어짐의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뭔가 저를 하나님이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3개월마다 우리 안 맞는 것 같다. 약간 좀 헤어질까? 저는 잘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계속 잡았죠.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다 해서 그 당시에 저도 되게 힘들고 뭔가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와이프를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계속 잡으라고 사랑해라. 그럼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이제 끝내 이렇게 한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짧게 그렇게 스토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되게 제가 이제 여기 또 계셨을 때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알콩달콩 너무 또 예쁘게 사귀시고 너무 이제 공동체 본보기가 되신다. 정말 이렇게 성숙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큰 물결이 없이 뭐랄까 잔잔하게 잘 가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백조가 이렇게 발이 빠르게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발이 움직였던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3개월의 사이클이 본인도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이거는 이제 변명을 하자면 이제 워낙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좋은 사람이랑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저 역시도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 계속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를 계속 이제 끊임없이 고민하던 게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실제로 헤어짐까지 갔었나요? 아니면 위기? 거의 근데 뭐 거의 안 헤어졌어요. 계속 이제 노력을 해주셨고, 네네네,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애부터 처음에 고백하신 스토리도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요. 또 결혼까지 또 가신 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윤, 민경 부부께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옆에서 봤을 때는 공동체 안에서 공개 연애를 어떻게 보면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공개 연애를 하신 거죠? 결혼은 아니었고 근데 좀 짧게 했어요.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공개 연애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뭔가 이렇게 좀 더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숙하게 공개 연애를 할 수 있는지, 혹시 앞으로 또 공개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한번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네,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공개 연애를 하고 싶었던 게 뭔가 이제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만났기 때문에 공개를 이제 해야 뭔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좀 남자다운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더 공개를 해야 이제 뭔가 이렇게 여러분의 시선에 또 있고 뭔가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또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숨기기보다 뭔가 이렇게 목사님께도 제일 먼저 고백하고 또 기도해달라. 예, 그리고 우리 친한 또 청년들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도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달라. 예, 그래서 이게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뭔가 그렇게 공개하는 게 좀 건강하게 연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언니 네, 공개 연애를 할 때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사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최대한 그 공개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건강하게 계속 공개 연애를 하려면 좀 그 싸움을 주일날 끌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둘 사이에 그런 싸우거나 이런 것들을 주일 안에서 그 기류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미디어 애들은 알아요. 그 기류를. 왜냐면 싸웠을 때 저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어요. 그 우리가 싸웠다는 걸. 왜냐면 저희 때문에 피해보는 이제 공동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안 내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나중엔 뒤에서 서로 풀고 약간 이런.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 당일날 싸우면 어떡하죠? 그래서 싸움을 최대한 주일 피해서 싸워. 주일날은 최대한 조금 그 건덕지를 만들지 말자. 그 전에 풀던가. 그 전에 그 전에 풀던가. 네. 같이 리바이브 같이 하셨던 아연이 언니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던데 혹시 그런 적이 꽤 있었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주일날까지 싸움을 갖고 오지 않는 게 가장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모두의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어쩌면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배필이라는 그 확신 이런 것들이 혹시 언제 좀 이렇게 딱 일어나게 됐는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확신이 저희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고 좋고 할 때 이 사람과 살면 잘 살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또 연애하고 나서 사귀어 보니까 더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고, 또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나오는 확신이 있는데 제가 연애 때 했던 확신은 그냥 제가 바라는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이 사람과 이제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고 바라는 확신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 사람과 살고 있고 이 선택이 후회가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같이 이제 교회에 또 신앙을 같이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런 과정을 볼 때 그때 진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확신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때는 뭔가 확신이 아니고 바라는 확신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저희가 진짜로 느끼고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진짜 확신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자매 입장에서 말하면 네, 좋아요. 자매 입장에서 안 좋은 얘기 아니에요. 자매 입장에서 말하면 남편이 되게 그 연애 때부터 제가 계속 이제 헤어지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되게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줘가지고
그래서 더 안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결혼에 대한 걱정이 진짜 많았던 사람이었고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되게 진짜 신중하게 하자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남편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해줬고 본인을 믿게끔 해줘가지고 그래서 더 확신을 연애를 하면서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진짜 그 확신이라는 게 뭐 또 어떤 상황일 수 있고 또 어떤 말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었을까도 생각이 드네요. 또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수련의 주제가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킹덤 패밀리를 여기서 다 정말 꿈꾸신 분들이 여기 다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동윤 민경 부부께서 꿈꾸시는 생각하시는 킹덤 패밀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킹덤 패밀리는 사실 신앙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되게 뻔한 말이긴 하는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킹덤 패밀리를 이루지 않나. 왜냐면은 저희가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 좋은 게 이제 둘 다 신앙이 너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도 다운될 때가 있고 뭔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예배 같이 가정 예배 드리자. 뭔가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킹덤 패밀리를 이루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또 저희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 만날 때까지 하는 게 킹덤 패밀리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 이제 킹덤 패밀리를 이루는 게 뭔가 되게 뭔가 기적적이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되게 사소하게 우리가 같이 믿고 또 바라는 분이 한 분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되게 좋고 매주 같이 또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어떤 비전을 꿈꾸는 거, 킹덤 패밀리를 꿈꾸는 거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같이 또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믿고 예배하러 가는 그 마음이 맞는다는 게 킹덤 패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예, 여기서 형제님들 주목하셔야 될 게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꾸준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형제님들한테 필수의 덕목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 혹시나 직접적으로 질문할 거 혹시 있으신가요? 한 분만 혹시 혹시 질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부부 또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저는 이제 명남 오빠셨죠. 그리고 선이 언니 또 같이 또 저는 이제 제 20대 초반부터 정말 같이 찬양팀 하면서 계속 같이 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너무 예쁜 아이 2명과 함께 너무 잘 살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네, 먼저 소개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명남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같이 리빌드했던 친구들도 보이고 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의 연애사를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제가 좋다고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찬양팀을 섬겼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되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냥 뭐 포장해서 안 말하고 그냥 갑자기 예뻐 보였기 때문에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보다 이 연상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연상이지만 저희는 좀 많은 5살 연상의 누나였기 때문에 처음에 좀 다가가기가 그렇긴 했지만 뭐 남자의 마음으로 남자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작정 연락해서 만나자 했습니다. 만나자 했고 뭔가 이 마음이 감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나 커피 한잔 하자 해가지고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연하게도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바로 거절을 당하고 근데 이게 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이 남자의 승부욕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의 쟁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간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속 연락하고 멋있다, 계속 밥 멋있다. 먹자 하고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뭐 만두랑 찐빵 좋아한다길래 그럼 오늘 편의점 가서 찐빵 사줄 테니까 얼굴 한번 보자 하고 멋있다. 카톡을 계속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어쨌든 반응이 왔어요. 뭐 일십을 하거나 뭐 안 일십을 하거나 아예 연락이 안 왔다면 저도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연락이 그래도 답장을 해 줘가지고 네, 계속 시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정도 대시를 하고 계속 까이고 대시하고 까이고 이 하다 보니까 이 남자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가, 내가 뭐 하는 거지.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5살 연하남인데 연하남이 이렇게 매달릴 이유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좀 콩깍지를 벗으면서 벗으니까 이제 연락을 좀 뜸하게 하게 되고 이제 저도 좀 포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뭐 전체적으로는 한 10개월 정도 만에 이제 쟁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이 뜸하니까 아쉬웠는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미 내 마음은 돌아섰는데 이러면서 날 붙잡을 테면 붙잡아 봐라 라는 마음으로 이제 반전이 됐습니다. 반전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저도 뭐 그 좀 연락을 안 하는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도 다시 점검하고 해보면서 그래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 자매를 놓치면은 이런 자매를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내 처음을 마음을 회복하고 한번 교제를 시작해 보자 하고 제가 받아줬습니다. 네. 뭐 좀 이따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합의하에 또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뭐 찬양팀을 섬겼기 때문에 또 같이 팀장으로 섬기다 보니까 연애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만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간이 계속 흘렀는데 뭐 저만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그러니까 제 와이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막 들이댈 때는 뭐 이런 어린 놈이 왜냐하면 저는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이유가 제 동생이 지금 옆에 있는데 제 동생이랑 저랑 6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하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근데 찬양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해버리니까 이건 뭐지? 이상한 애인가 약간 싶어가지고 좀 초반에는 좀 많이 그랬었고 네 그랬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어쨌든 연락을 받아줬던 이유는 같은 팀이지 않습니까? 이거 또 팀 안에 불화를 일으키면 안 되고 또 저 때문에 또 떠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받아줬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 이 친구를 알게 되고 어떤 성격인지도 알게 되고 어떤 이제 잠시만요. 네, 어떤 친구인지 이제 알게 되면서 조금 저도 눈이 좀 뜨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좀 약간 뜨뜨미지근해지는 게 느껴지면서 제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봤던 게 나를 이렇게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가 일단 1번이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또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쫄리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라고 이렇게 저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약간 충격이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얘기 다시 나누면서 네 연애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짝대기가 어긋났던 적이 있었는지 저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그래도 결국은 진짜 두 분 다 확신을 가졌던 계기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또 있겠나라는 또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들으셨던 게 너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질문 나눠볼 텐데요. 네. 한번 일단 저도 이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또 어쩌면은 측근으로 연애하는 것도 많이 보고 또 이제 보여지는 그런 이제 공개된 그런 상황에서 참 선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 신앙이 바로 선 가정을 또 이렇게 각자 이루고 싶어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연애 때 혹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이 바로 선 가정을 이제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연애 때 준비되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는 연애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그때 당시 같이 함께했던 교역자님이 좀 많이 좀 하드하신 성격이셨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좀 조심하면서 하다 보니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좀 많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고 좀 그러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매달리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의 연애는 특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체에 피해를 안 주는 것이 일단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각자가 뭔가 이렇게 어쨌든 연인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시간도 정말 많을 거고 뭔가 좀 예를 들면 공동체 모임 시간에 데이트도 하고 싶을 거고 이렇게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진짜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이걸 준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1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1년 동안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한 번밖에 못 해본 거예요. 부산 가서 놀러 가고 그것도 진짜 시간 쫓겨가면서 그렇게 하고 뭔가 신혼여행 가서도 편하게 이렇게 하지 못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 저는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었고 근데 다만 이제 마음을 잡았던 계기는 공동체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일단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배웠었고 그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각 지체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나의 부단한 그냥 뼈 깎는 인내가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했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이제 저희 찬양팀 같이 연습을 하는데 전도사님께서 워낙 이제 빡시시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습하고 이제 연습을 이동하는 중에 이제 남편이 앞으로 지나갔어요 제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저한테 아는 척 해주고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그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사귀니까
뭔가 좀 약간 그런 뭔가 따뜻한 눈빛을 바랬는데 정말 쌩하고 가버리고 뭔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동체 안에서는 저를 그냥 논외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계속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 뭐라 하고 했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아 이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공동체가 우선이구나,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 예. 뭐 이제 신앙 질문이 바로 예, 아, 연애 때 어떤 그런 이제 노력, 네. 준비 아니면 노력. 예. 이제 연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 좀 그냥 너무 방대한 말이긴 한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신앙이 바른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여자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 모임에 나가서 내가 맡은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것을 청년회 때부터 훈련해 나간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내가 공동체 모임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 그 질서가 확연하게 내 안에 잡혀진다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무엇을 하든 이제 신앙이 바로 선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역시 선배님,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 조금 연장선인데요.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청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사역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일반 공동체에서 같이 연애하는 것도 사실 되게 많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찬양팀이라는 사역 공동체에서 진짜 그러면 정말 같이 보내는 시간도 정말 많으셨을 거고, 또 그만큼 그러면 이제 부대끼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갈등도 꽤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연애하실 때 예배 전에 만약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풀고 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네. 네. 요 질문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크게 예배 전에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또 청년회 때 리빌드 워십 찬양팀을 섬기면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가 싸워야 되고 부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런 스피릿이 굉장히 강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전체가 어쨌든 리빌드 찬양팀이라는 워십 자체의 삶이 저와 제 아내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그러한 감정들을 예배까지 이끌고 올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있었나요? 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생각나지 않고, 일단 그렇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남편이 많이, 어쨌든 남자가 많이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무조건 져주고, 네, 그냥 끝까지 메모하세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네, 예배랑 좀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약간 재수 없어 보이긴 하겠지만, 근데 진짜 정말 틈이 없었으면 틈이 없었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진짜 공동체에 많이 그 예배하고 섬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까지 갈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 사랑의 언어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와이프는 함께하는 시간이 1순위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내가 그게 사랑받는 걸로 느껴지는 1순위였는데 뭐 저는 스킨십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달랐어요. 저는 뭐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도 저는 뭐 그 부분이 영역이 달랐어 가지고 서운한 마음이 크게 없었는데,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둘이 데이트를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이 서운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때마다 그냥 남자는 입을 다물고 네, 미안하다고 말하고 더 져주는 것이 서로 져주는 것이 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다시 한번 느꼈지만 너무 멋있고 네 많이 또 배웁니다. 그러면은 또 마지막으로 또 공통 질문이에요. 그래서 언니 오빠가 생각하시는 꿈꾸시는 또 킹덤 패밀리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네 이제 부부가 되셨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킹덤 패밀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공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들 중에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귀로는 많이 들었는데 깊이 생각해 본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킹덤 패밀리라는 단어가 그 우리 청년부 안에서 먼저 선포되어졌던 말씀이거든요. 그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킹덤 패밀리를 먼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거기 그 책이 있는데 킹덤 패밀리 책이 있는데 저도 안 읽어봐가지고 크게 다는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은 남편을 킹으로 가정을 킹덤으로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남편을 왕으로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킹덤 패밀리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생각하다가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에는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한 몸으로서의 할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올해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을까? 과연 내가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내를 너무 많이 서운하게 했고 또 아내도 그 서운함을 결혼 생활 안에서 많이 느끼고 그럴 때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초조해지죠. 이제 내가 뭘 잘못했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또 저희도 결혼 생활 중에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좀 말해줄래? 이러면 절대 말 안 해주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런 사소한 것들도 내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구나. 올해부터는 내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결심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킹덤 패밀리라는 것도 내가 먼저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잘 따라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 말씀이 가정 안에서 풀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킹덤 패밀리가 우리가 완성되어 갈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마음이 신년에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남 최선 부부를 보면서 저도 느끼는 건 그 같이 연애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그거의 중요성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활동과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바로 선 상태에서 그 만남을 좀 유지했다는 게 굉장히 좀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또 싶네요. 길고 길었습니다. 마지막 부부도 모실 건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또 함께 동고동락하고 네 같은 추억 많이 쌓았는데 어느덧 이제 자녀 한 명을 두고 이렇게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고 네 말씀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김호일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혼 3년 차 돼가고 3년 이제 돼가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가 만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생각나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하면 좋다. 왜냐하면은 저희도 그 당시에 훈련 과정이 있었었는데 HHC인가 그런 청년부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그 리더였고 당시에 순장님을 섬기고 계셨어서 이제 이걸 들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명한테 추천을 하게 됐고 같이 듣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이제 줌으로 많이 수업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여러 개 띄워져 있고 줌으로 이렇게 띄워져 있고 목사님이 이제 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아실 거예요, 남자분. 내가 이게 뭔가를 느끼는 순간, 네, 그 순간 이제 이 뭔가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뭐 아마 기억할 건데 제가 그 명남 집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큰일 났다 명남아, 내가 뭔가 이상해진 것 같다 해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줌이 좋은 게 줌은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동안 목사님 말씀을 잘 하고 계시고 귀로는 듣지만은 이제 아내를 보면서 이게 점점 그렇게 사랑이 좀 커져갔던 것 같아요. 제 속으로 혼자서 커져갔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랑이 커지기 전에 마침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게 이제 그 당시 큐모닝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아침마다 청년 새벽 기도로 함께 모여야 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제가 마침 차를 사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무나 막 태워주고 다녔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장님 이제 저희 당시에 새가족부 리본 섬기면서 카풀 필요한 분들 있으면 제가 태워가겠다 하고 제가 남구 살아가지고 그러면은 예한 순장님은 그 초고사니까 제가 근처로 가서 태워가겠다 하면서 그 함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서 그 좋아하는 마음은 점점 커져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볼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던 마음이 커졌던 것 같은데 이제 계속 마음이 커져가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또 하필 그 기억나는 게 그 때쯤 이제 내 마음이 커져서 고백을 해야 될 때쯤 됐을 때 하필 이제 임원 콜링이 있었었고 그때 갑자기 제가 회장이 되었었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또 그 예언 선장님이 함께 섬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낙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또 많은 것들을 잘해주셔서 그런데 이게 그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함부로 콜링 못할 것 같아서 당시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했었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 자매님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임원으로 같이 섬기면 좋을 것 같다는데 이것들을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임원하면 사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아멘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말에 임원을 같이 섬겼고 당시 회장이었고 회계로 섬기면서 임원은 했지만은 제 마음은 아직 고백하지 않고 연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만남이 총 2번 있었거든요. 밥 먹었던 만남이 연애 전에 딱 2번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가 그 순장 콜링 할 때 좋아하는 마음도 전혀 없을 때고 이전에 그 순장을 섬겨 주시겠습니까 해서 한 번 만나서서 콜링했었고 그 뒤로 한 번도 이제 밥을 먹거나 둘이서 따로 만나는 게 없다가 이제 갑자기 2번째 얘기를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자 얘기하니까 이따 한번 물어보겠지만 아마 그때 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때 만나서 그 연말에 그날 참 달이 밝더라고요. 밤이었는데 밝은 달에 이제 그 연말 때 올해 좋은 일이 참 감사한 일이 많았다 하면서 첫 번째 하고 2번째 하고 사실 그 두 개는 생각이 잘 안 나고 세 번째 좋았던 게 누나를 만나게 된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백을 하게 됐고 이렇게 연애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사실 저희도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은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은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갈 수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참
좋았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 활동 중에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짝지어주신 짝 만나서 결혼 잘 꼬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 김예형이라고 하고 뭐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딱히 할 말이 없긴 한데 아니 마음이 열리게 된. 네, 그쵸. 저도 여기 뭐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 연상연하인데 네, 저도 이전에 뭐 이렇게 연하를 만나본 경험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연하는 안 만나야겠다 이런 좀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외적으로 저는 그냥 뭐 나는 키가 좀 제가 크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큰 사람이 좋다 하는 그런 제 그런 선호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렇게 순장님으로 처음 봤을 때, 순장님이라 간사님이셨죠 그때 새가족.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막 마음이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그렇게 우연히는 아니죠. 그 일단은 청년부에서 그 제자 훈련을 받기로 결심하고 했는데 이제 하라고 계속 해가지고 권면을 하시니까 리더가 해야겠다, 이게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1대1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거 하면은 새벽에 큐모닝이 필참이다 이렇게 뭐 몇 주? 뭐 한 두세 달 동안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차가 없는데 저는 아침에 못 간다고 그래서 그럼 이걸 못 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든 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있을 거다 그냥 뭐 믿음으로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때 간사님이 아침에 이제 태워 주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안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2달만 참으면 그래 되겠다 이렇게 사실은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차를 새벽부터 타고 이렇게 얻어 타고 왔다가 저의 직장까지 또 태워다 주고 이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처음에 고마운데 진짜 감사한 일인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빨리 이 제자 훈련이 끝나야 겠구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처음에 사실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이제 타고 다니면서 그런 이게 뭐 운전하시니까 느껴지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조수석에 타면은 그 뭔가 그 눈빛이 느껴지잖아요. 저를 막 많이 쳐다보진 않아도 그게 점점 이게 뭐 말하지 않아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도 막 그런 걸 느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의 뭐 외적인 뭐 이상형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분이랑 뭐 이렇게 어쨌든 오고 가는 그 길에 어쩔 수 없이 20분 뭐 15분 하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 1대1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 뭐 조용히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떤 겉모습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자 나는 키 큰 사람이 좋고 키 작은 사람은 별로고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외적인 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생각보다가 아니라 이런 되게 속이 큰 사람이구나. 이 사람 되게 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키는 작지만 되게 큰 사람이다. 그런 저한테도 조금 뭔가 생각의 변화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그 한 2-3달 안에 있었던 것 같고, 좀 그러면서 이 뭔가 점점 나를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막 이렇게 어쨌든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계속 흘리니까 그런 마음들을 저도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감정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제는 연애에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런 제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 제 힘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사귀었다가도 헤어지면 이게 뭐 아니면은 그게 되게 뭔가 저는 그 전에 이제 막 좌절감이랄까 뭔가 이런 실패감 그런 것들을 뭔가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막 마음들이 커질 때 그것들을 저는 좀 그때는 되게 엄청 누르고 막 연락이 오면 저도 이렇게 막 답장도 하고 싶고 한데 굉장히 그런 것도 이렇게 막 절제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네 굉장히 묻고 구하고 했던 시간들이 돌아보면은 그때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께 받은 확신들로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네,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또 어느 날 낮춰야 갑자기 될 것 같아. 예. 어느 날 갑자기 다 공통적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제가 네, 그래서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다. 네, 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호일리 형 부부께서 또 질문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 조금 거시기 할 수 있지만, 자, 부부 싸움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연애하실 때도 괜찮고요. 부부로 또 지내시다가 조금 다툼이 생기셨을 때 어떻게 좀 풀어 나가시는 편인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연애 때는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았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혼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게 되면서 깊이 사랑하고 깊이 싸우고 또 깊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 저번에 청년부에서도 간증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먼저는 이제 싸우게 됐을 때 이렇게 하하하 하면서 서로 영적인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게 1차지만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제가 하게 되는 것은 그 식상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진짜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특별히 이제 많이 싸우거나 했을 때 그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 화를 풀 수 있나 이런 것들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를 하고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좀 순종하자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면서 보통 하나님은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하게 하시거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이거는 당신이 이런 건 잘못했지 않냐 아니면 나는 이런 것들이 억울하다 아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말들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것들을 하지 않게 많이 이렇게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은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지 않거나 혹은 말하고 싶지 않은 사과들에 대해서 먼저 말하게 됐을 때 그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진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많이 싸웠을 때도 그 어느 날 싸웠을 때 그 싸우고 나서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열받은 상태에서 분노의 질주를 하고 있었는데 자동차를 몰면서 분노의 질주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냥 그 순간 한창 이렇게 창조와 과학에 대해서 묵상하던 때여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또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 창조받은 존재라면은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그냥 얘기하고 내 감정을 풀어내게 남편을 지으시지 않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좀 생각났던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사과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풀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진짜 저는 기도가 정말 답이다. 제가 뭐 딴 거 그냥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딴 것도 많이 해봤고 노력해봤는데 그걸로 너무 힘들었었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상황들을 풀어주시는 것들을 느끼고 있어서 진짜 추천합니다.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은 사랑 안에서 힘들 때 기도하면서 그것들 풀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거의 뭐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대부분 뭐 제가 화를 내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남편은 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을 때가 많고 제가 막 이렇게 다 화내고 쏟아내고 나면 이제 제 안에 이런 자괴감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 나가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돌아서면 그냥 이 사실은 막 그런 감정이나 막 그런 것들이 뭐 제 뜻대로 사실 잘 이렇게 컨트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게 같이 살면 어쨌든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저희 집은 또 방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피할 데도 없어요. 그냥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참 힘들고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살다 보면 네 그런데 이제 근데 그게 참 뭐랄까요 이제 그러면서 진짜 내가 적당히 연애하고 같이 살지 않을 때는 적당히 가면 쓰고 포장해서 뭐 요런 내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사실 결혼하고 나면 그냥 제가 다 까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막 그런 좀 마음의 힘듦과 좀 진짜 어려움들이 있고 막 이런 내 모습들을 보여지는 게 그런 바닥을 매일매일 마주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제 힘으로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셨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데 킹덤 패밀리로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성령의 도우심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뭐 저희 남편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결혼해서 저는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초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그냥 발견하는 게 사실은 계속 그걸 마주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저도 뭐 많이 안 살았어요. 여기 선배님들보다 조금 덜 살았는데 요즘에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내가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고 그렇구나. 네,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저의 죄인됨을 뭔가 마주하게 되는 게 이게 근데 힘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은혜구나. 사실은 진짜 내가 은혜로 매일매일을 사는 거구나. 좀 그런 또 깨달음들이 결혼 생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저도 이제 사랑의 언어 테스트 이런 걸 했을 때 나오는 게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함께하는 그 시간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스킨십 이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커플의 그 스킨십의 선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저한테 왜 이걸 물어보지? 앞에랑 질문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제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 커플의 스킨십 선은 뭐 선 없이 무한대로 즐기면 된다 생각하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크리스찬 커플은 부부입니다. 네, 여러분 부부가 되면은 마음껏 즐기실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과 스킨십을 서로 마음껏 사랑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애 중인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사실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정답을 내린다기보다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눠드리면은 저희는 스킨십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커플이고요. 네, 그 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우리가 스킨십을 하게 됐을 때 또
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 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도 그런 것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그때도 뭔가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리더 수련회 때 이제 전에 연애를 하고 있었고 거의 연애한 지 한 8개월 9개월 될 때쯤에 수련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좀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좀 멈추시기 원하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이제 그때 교제하던 아내와 얘기를 해서 그것들을 나눴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스킨십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었고 제 아마 머릿속에는 그게 뭐 이렇게 뽀뽀를 하지 말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아내가 좋다 하면서 그럼 우리 손도 잡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네. 그러면서 그 그때부터 결혼 준비까지 몇 개월 뭐 4개월 5개월 넘게였던 것 같은데 스킨십이 스탑됐었고요. 그러면서 그 참 큰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는 진짜 이게 부부랑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 지키지 못했던 것인데 진짜 이것들을 추천해 드리는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때 스킨십을 안 하고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결혼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결혼 사진 찍으려면은 이렇게 뽀뽀하는 사진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하면 이렇게 제가 뭐 얼굴도 안 그래도 잘 빨개지는데 너무 빨개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해서 그러면은 딱 한번 연습을 하자 해가지고 그때 한번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전기가 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전전기가 나서 겨울이라 전전기가 난 건지 전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잊을 수 없었던 뽀였고요. 그 부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이게 귀한 거다라는 거를 그때 확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더 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그것들이 열렸을 때 더 너무 좋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뒤늦게 저도 깨달았고 해서 저희는 결혼 전에는 스킨십이 없어도 된다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되게 오래 전에 제가 청년부에 꽤 오래 있었는데 그 되게 어릴 때 그때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셨던 게 그 크리스찬의 스킨십은 부모 앞에서 할 수 있는 정도만 해라. 맞아. 네,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뽀뽀할 수 있으면은 그 뽀뽀까지, 부모 앞에서 키스할 수 있으면 키스까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딱 내려주시니까 그때부터 약간 정립이 저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모 앞에서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어려운 질문일 수 있었는데 너무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번 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공통 질문 한 번 더 드리고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호일 예영 부부께서 또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또 바라시는 킹덤 패밀리란 어떤 것인지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뭐 이것도 너무 정답 같은 답변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킹덤 패밀리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정에 임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뭐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를 다 지키자.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물론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되고 저의 일상이 예배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거지만은 이 또 교회 공예배나 또 가정 예배 일단은 그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일단은 청년부는 4부 예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몇 부 예배를 갈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고민하지 않아도 이제 오면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올라갔을 때 작년부에 갔을 때 이제 1부, 2부, 3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뭔가 자유가 주어지면 제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늦잠 자면 여기 가고 이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저의 그런 게으르고 이런 연약한 또 그런 또 제 상태 저를 그냥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정하고 우리의 또 그런 이 마음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장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생각해서 성가대를 봉사를 하자. 그럼 몇 부 성가대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일부에 아시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몇 시에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고 그냥 집사님 뭐 성가대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오면 너무 좋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사실 한 건데 그 일부 예배가 7시 반이고 사실 성가대를 해야 되면 6시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막 진짜 너무 겨우겨우 일어나서 가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 이제 막 못할 것 같았지만 이게 또 근데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예배를 지키는 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또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이제 그 큐모닝으로 저희가 만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부 가고 나서도 저 졸업하고 나서도 그 아침을 깨웠던 한 거의 한 근 1년 반의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계속 좀 지켜보고 싶다 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5시 10분이 저희한테 이게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노력은 했지만 이제 아기 태어나고 저희도 이건 뭐 흐지부지 이렇게 좀 돼버리고 요즘은 잘 못 지키고 있는 뭐 그런 상태기는 한데 근데 그렇게 저희가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그런 사실 이런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어떤 뭐 문제들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뭐랄까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걸 별로 안 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진짜 예배가 이렇게 딱 자리 잡으면 삶에 이런 삶이 조금은 진짜 은혜로 계속 물론 어려움들은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이 낙심한다거나 진짜 막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계속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런 공예배, 예배 자리 지키는 것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동안은 거의 못 하고 지낸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얘를 신생아 한 몇 달쯤 됐을 때 보다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 설교 말씀 가운데에도 이렇게 뭔가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할 때 근데 이게 참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어느 날 얘 하나일 때 이걸 못하면 둘일 때도 못했고 하나일 때 못하면 앞으로는 영영 못하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나중에 좀 크면 해야지 사실 막 그런 생각이었어요. 얘 뭐 알겠어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좀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희윤이 태어나고 시작해서 이제 거의 뭐 공예배가 없는 날 저녁에는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짧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는 예배기는 하지만 저희끼리 그냥 기도하고 찬양 한 곡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그렇게 하는 가정 예배를 계속 재단을 쌓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유익이 있는 것 같고 아직 저희도 이제 갓 2년 반 정도 살았고 그래서 3년 어쨌든 저희도 이제 많은 것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그런 예배를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계속 저희가 너무 실감하고 경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는 부부로 이제는 예배를 지키는 게 사실 청년회 때도 진짜 쉽지 않음을 많이 느끼거든요. 진짜 학생 때보다 직장 다닐 때가 더 힘든 것 같고 직장 다닐 때보다
네, 이제는 정말 가정을 더 이룰 때가 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예배를 지키는 것이 진짜 네, 우선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좀 다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부분들 같이 우리 이야기를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혹시 또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혹시 포스트잇을 추가로 조금 더 주시면 네, 질문을 지금 더 적어주셔도 좋고 아까 좀 전에 저희 나눔할 때 적어주셨던 것들을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이제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질문 적을 시간 잠깐 드릴 겸 저희 30분까지 잠시 물 드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네,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30분부터 다시 Q&A 시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에 뵙겠습니다.